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공급사설 관리라는 거를 같이 공부하게 된 김남현 교수입니다. 오늘 첫 수업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이 수업에서 우리가 뭘 할 건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이 과목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내용은 뭘 다룰 건지 그런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리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온다든지 이런 기회는 아마 페이스 투 페이스 할 때랑 조금 그죠, 많이 그런 기회는 줄어들겠죠. 일단 그 방은 의원관 309호입니다. 그리고 혹시 중요한 일로 만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을 정해가지고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할 때도 이용되기 때문에 꼭 어디에 메모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교재는요, 제가 최근에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용을 할 건데요. 박영사에서 나왔고요. 제목은 지속 가능한 공급 사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은 1월입니다. 2021년 1월. 가장 최근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급사설 관리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한동안 안 하다가 지금 요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요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급사설 관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롭게 조금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괜히 그 뭡니까 복사하고 막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박영사에 최대한 하여튼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른 아마 교과서보다는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는 제가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오픈북 오픈 노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교재는 아마 확보를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과목이 그 그룹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얘기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까지 해서 각각 30%를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이제 출석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이제 대면 시험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하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우리 그 배정된 강의실이 있죠. 그 강의실에서 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 전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과거 시험 문제를 제가 그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드릴 예정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 책이 13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꺼번에 올려드리지는 않고 제가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최근에 이게 저술한 거라서 지금 파워포인트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조금 이 수정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가 뭐냐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1과 옵션 2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1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 기업이라는 게 뭐 중소기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뭐 좋습니다. 아무 기업이든 상관이 없고요. 뭐 여러분들 동네 빵집도 괜찮습니다. 하나를 선정하고 그 기업하고 이제 그 경쟁 상태에 있는 기업 있죠? 경쟁 관계에 있는 그 기업을 또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업을 비교를 하는데 어느 측면에서 비교를 하냐면 역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공급사슬 관리니까 공급사슬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공급사슬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지 지금 아직 감이 안 잡히죠? 사실 공급사슬 관리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물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물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사슬 관리에 물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만 주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그 용어가 이제 물류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공급사슬 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 분석하고 각 시스템의 장단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듣다 보면은 약간 그 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혹시 개선 방안 같은 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조금 바뀌면 좋겠다 이런 그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 있다면 그 두 회사의 공급사슬 관리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가 뭐 있으면은 뭐 스타벅스하고 뭐 또 다른 데랑 뭐 비교를 한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그다음 뭐 SKT나 KT를 비교 분석한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내에서도 그러니까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그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획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와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교 분석하라고 그랬죠. 그죠? 비교가 잘 되도록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작성 시에 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내용 있죠. 학습한 내용 그게 거기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할 때도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제가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뭐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5페이지를 채워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가장 요즘 현대 시대에 이게 사실은 이 빠른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축적으로 해서 만약에 5페이지짜리를 2페이지로 만약에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죠 생각하는 바를 담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보고서가 막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뭘 덧붙이냐면 서머리를 덧붙입니다. 왜 서머리를 붙이냐면 그 보고서를 다 읽지 않고도 서머리만 보고도 대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세부적인 걸 알고 싶다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보고서 속으로. 근데 일단은 요약본을 붙이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 윗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 그걸 다 읽을 수 없잖아요, 보고서 전체를.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도 한 페이지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그거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죠? 간단히 함축적으로 페이지 수에 구애받지 말고, 그죠? 5페이지 이상 가는 거는 5페이지 넘어가는 거는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5페이지가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폴은 어떻게 재고관리 해결사가 되었을까? 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이거 소설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물류에 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책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미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독후감 제출하는 겁니다. 독후감 제출하는 건데, 이 독후감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데요. 맥시멈 2페이지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독후감을 이렇게 작성할 때 보면 책을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진정한 독후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하지 않도록, 책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요약해가지고 책 내용을 뭐 요약해가지고 거기 담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 담겨 있고 그 핵심이 뭔지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책 내용 중에 그게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이 소설책을 읽든지 그렇게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소설책을 이걸 지금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읽고 독후감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기말고사 일주일 전까지 이메일로 그냥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글자 크기랄지 무슨 간격이랄지 이런 거는 제가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응? 근데 막 너무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내용을 막 팍팍하게 너무 한 것보다도, 그죠? 일반적인 뭐 10이나 11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죠? 간격 160 정도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래한 걸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을 하시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이 머릿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자들이 책을 쓸 때요,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책의 핵심이 뭔지 이런 거를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머릿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을 꼭 읽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책을 읽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머릿말을 꼭 읽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 책은 13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뭔지 그런 걸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공급사슬 지속 가능성 요새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하는데, 공급 사슬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없이 뜬금없이 지속 가능성부터 얘기하는 게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이 지속 가능성을 먼저 얘기를 해야 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공급사슬 쪽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공급사슬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핵심을 둬야 될 부분이 여기 지금 지속 가능한 공급사슬의 세 가지 핵심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선진 기업들 있죠.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 기업들, 그 기업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중에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이 세 가지 핵심 특성을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공급사슬 관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나오는 그 개념에 지금 단순하게 공급사슬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요새는 그 린이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린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혹시 생산운영관리나 이런 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도요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도요다 생산 시스템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린의 개념은 뭐냐면 낭비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린. 영어로 LEAN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낭비 요소가 도요다에서 이제 낭비 요소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사슬에서도 역시 이제 공급사슬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들어가는 그 비용이랄지 이런 거를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낭비 요소가 없어야만 그런 게 최소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은 최대화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린이라는 용어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역시 경쟁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업들이 요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공급사슬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쪽을 잘해야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공급 사슬이 이제 경쟁력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공급망 구축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4장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역시 이제 공급망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이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떤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사슬, 공급망이 있죠. 그래서 공급망 대 공급망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죠? 그 망 자체. 그게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전략적 제휴라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이제 구축해야만 이 공급사슬에서 가장 안 좋은 효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채취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효과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리인 공급사슬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낭비 요소도 그죠 제거가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흐름 공급사슬이라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그 원자재 공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죠 물류 창고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매상한테 가서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가는 그 전 단계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이 물론 낭비 요소 제거돼야 되고 그 흐름이 끊기질 않고 그 유연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뭐 물이 흐르든 뭐가 뭐 물건이 흐르든 그죠? 그게 원활해야만 그것이 그 하여튼 최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빠져나오는 양이 그죠? 그런 걸 여기 지금 스루프 최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린이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를 생산 운영 관리에서 이걸 배우시면 좋은데 안 배우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 따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7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협력적 공급 사슬에서의 재고 관리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그 초반에 얘기한 그 옵션 2 있죠? 볼은 어떻게 재고 관리 해결사가 되었을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읽고 이제 뭐 옵션 2를 만약에 선정한다면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럼 비협력적인 공급 사슬에서는 어떻게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이건 전통적인 재고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개별 기업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이 뭐냐면 공급 사슬에서 이제 생산과 관련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조달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과 관련된 거, 그죠? 이거 다루고 있고 그 다음이 반품과 관련된 거. 요즘 이제 가장 그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반품 프로세스 관련된 거, 이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정보기술이요. IT 쪽. 지금 공급사슬 관리 쪽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SCOR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벤치마킹을 여기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잘하는 기업들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평가 지표랄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개선이라는 건 요거는 잘하는 기업들의 그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요. 그 다음에 평가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여기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본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이게 물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법 같은 건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 자격증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따면은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그럽니다. 그거 따면은 취업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물류관리사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시면 아시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으로 그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 법이에요.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무슨 뭐 항만일 부산에 무슨 항만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거기에 그 하역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통관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의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권하고 싶네요. 물류관리사는 옛날에 초반에는 이게 굉장히 쉬웠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만약에 딴다면 그거를 권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여러분들 이제 오픈북, 오픈노트이기 때문에 이 너무 파워포인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아마 교과서를 한 대여섯 번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